저도 사실은 인생이 벼락치기였어요. 2달이 딱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 2달 동안에 16시간, 17시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죠. 민법을 무려 100점을 맞고 그때 제가 95점을 넘게 맞았습니다. 오늘은 공부법 관련해서 마지막 3편이죠. 사실 공부법이라기보다는 벼락치기에 관한 제 경험 그런 것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할 때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험을 만족스럽게 준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예습을 철저히 하고 복습을 철저히 하면 공부를 못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기도 해야 되고 저희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를 하기 마련인데 저도 사실은 인생이 벼락치기였어요. 모든 시험을 벼락치기 아닌 방식으로 치른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름대로는 좀 벼락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노하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앞두고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든 그 시간에 바로 전날 밤을 새서라도 보고 들어가는 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건데 사법시험은 공부해야 될 양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던 방식의 벼락치기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시험을 치를 때 1차 시험을 치를 때 1차 시험이 저한테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넘사벽 있잖아요. 이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한 2년 정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는데 합격선과 제 시험 성적과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있었겠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사법시험 변성기였거든요. 1차 시험을 그 당시에 최대 많이 치를 때가 한 3만 명 정도가 치렀어요. 그 당시에 1차가 한 2,500에서 2,700명 정도 합격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수치로 따지면 한 10명 중에 1명이 붙는 것 같지만 장수생이라고 해서 공부 잘하는 능력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2차를 떨어지고 다시금 1차를 쳐도 1차를 붙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실제로 2,500명, 2,700명 중에서 최초로 1차 시험에 붙는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사법시험 1차도 통과하지 못하고 십수년을 공부하다가 이제 시험기에서 떠나거나 고시낭이 되는 사례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될 뻔했었죠.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군대를 미루고 가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사법시험 1차가 보통 2월 말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강의 같은 거 듣고 하반기에 모의고사 강의 같은 거 들으면서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대부분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한 3월부터 엄청 열심히 합니다. 한 여름까지 엄청 열심히 해요. 9월부터 진도별 모의고사를 들을 때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2달, 3달 앞두고 12월 이때부터 힘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굉장히 성실히 준비해왔음에도 그 막판에 스퍼트를 못해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하던 그때는 좀 전략을 바꿔서 1학기에 휴학을 하고 2학기를 학교를 다니는 걸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근데 1학기에 이제 휴학을 했을 때 열심히 더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겠다고 PC방 알바도 하고 호프집 알바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군대도 안 가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당시에 제가 이제 지금의 집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심기일전 해보겠다고 시골에 있는 고시원을 찾아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때도 우연히 또 학교 선배를 만나가지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슈퍼마켓에 있는 맥주를 거의 매일 밤마다 비울 정도로 거의 물도 좋고 산도 좋아서 술 마시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게 되었죠. 이제 2학기 때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달이 딱 남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통지를 받았느냐, 군대 영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영락 없이 군대를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진지하게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도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도 기다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이제 농땡이를 피우다가 그냥 제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뿐이었지만 제 여자친구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제가 고시생이어서 좋아했던 게 아니고 그냥 좋아했던 사람이 고시를 한다니까 응원해주고, 근데 제가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거의 30이 가까이 돼서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걸 아셨을 텐데도 계속 믿어주시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어서 그때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인생을 바꾸는데 어떤
하나의 책 이런 게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 바람의 파이터 아시죠? 최배달 극진공수도의 창시자이시기도 한데 그 본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작성했던 책이 무한의 파이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3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과정이 1권에 나와요. 태생적으로도 좀 인자강, 요즘 말로 인자강인데 그 3년 동안 미친 듯이 수련을 했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쪼개고 나중에는 맨손으로 자연석을 쪼개는 단계.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되게 자극을 받았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할 소냐.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사실 그분도 그 산에 들어갔을 때 그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한 전기를 읽으면서 그 내면이 바뀌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무한의 파이터 그 책을 보면서 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한 12시 넘어서 한 2시쯤이면 자야 아침에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3시가 돼도 4시가 돼도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죠. 잠 안 오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자지 말자. 그래서 아침 7시까지 공부를 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쯤 일어났느냐? 한 11시 내지는 11시 반쯤 일어납니다. 4시간 반쯤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부모님께 반찬을 부탁했습니다. 장조림, 깻잎 이런 밑반찬들 이런 걸 두고 집에서 먹었어요. 3끼를 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먹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집 밖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졸리잖아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찬물로 샤워를 하고 바카스를 딱 마십니다. 그러면 약간 그 바카스의 그 카페인하고 타우린으로 인해서 약간 반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 한 12시 반 내지 1시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2시간을 공부하고도 6시간이 남기 때문에 진짜 한 16시간, 17시간, 많을 땐 18시간까지도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공부할 때 사업시험 합격하려면 최소한 10시간은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 10시간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진짜 8시간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달 동안에 16시간, 17시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쭉 하면서도 내가 합격할 수 있을지 몰랐죠. 보통은 그 진도별 모의고사를 9월부터 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제서야 책을 보고 판례집도 새로 사고 진도별 모의고사도 그때 2달 동안에 새로이 풀게 됐습니다. 근데 17시간, 18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50분 미친 듯이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미친 듯이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 루틴대로 하다 보니까 보통 때 3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양을 하루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공부한 양은 설렁설렁 공부했던 때에 6달, 5달치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도 공부를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되게 불안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내 실력이 꽤 올라왔다고 느낀 게 중간중간 자기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좀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그걸 볼 시간도 없었고 불안했어요. 내 실력이 되게 제로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직까지 시험 합격과는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랑 그때 같이 수험생활 했던 어떤 한 형이 그래도 기출문제는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다. 시험 일주일을 앞두고 시간을 내서 5개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풀었는데 예전에는 도저히 몰랐던 그 사업시험 1차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채점을 했더니 합격 점수를 넘는 점수가 나왔어요. 이러다 합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머지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 일주일 동안 또 끝까지 피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죠. 합격 커트라인이 85점인가 86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95점을 넘게 맞았어요. 커트라인을 10점 이상 넘겼어요. 그때 제가 헌민영에서 민법을 무려 100점을 맞고 헌법을 95점인가 맞고 형법을 90점인가 맞아서 세 과목 평균이 95점이었습니다. 민법 100점 맞았다고 한 거는 아마 사업시험 1차를 준비해 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2000쪽에 가까운 교과서에서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안에 엄청 많은 지문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법 100점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도 되게 놀랐어요. 나는 단지 2달 동안 미친 듯이 했을 뿐인데 이게 된다고? 그 경험을 하면서 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자신감은 나 할 수 있어, 나 잘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엄청난 노력,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을 때 그게 벽돌처럼 쌓이는 겁니다. 돌담, 탑처럼 쌓였을 때 이게 자신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지 나 혼자 잘해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약간 만용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굉장히 크고 중요한 돌을 쌓았던 것 같아요. 정말 미친 듯이 하니까 되는구나. 제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경험이었어요. 이 안에 있는 이 세계에만 매몰돼가지고 힘들어 하고 게으름 피다가는
나와서 그 매번 패배를 하고 정글 같은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계를 뛰어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꼭 공부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한 달, 두 달, 세 달 어떤 분야가 되든 정말 전부를 걸고 그거에만 딱 전념하고 몰두하는 경험을 해보시는 걸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적당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적당히 열심히 하면 적당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운과 약간의 재능 차이, 그리고 약간의 노력 차이, 이런 것들이 결부돼서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안타깝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발생됐는데 압도적인 노력을 해버리면 안정적으로 합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도 수험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부문에서 노력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적당한 노력을 하면 적당한 위치밖에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정도의 노력을 하면 나중에 이 정도 노력이 하는 게 쉽게 느껴져요. 사실 그러려면 누가 시켜서는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늘 말씀하셨는데, 소를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건 소가 해야 돼요. 스스로의 의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자기 안에 엔진이 있어야 돼요. 자가 엔진. 타인이 밀어주는 걸로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엔진이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내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게 엔진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4기통일 수도 있고 12기통일 수도 있잖아요. 12기통 가지고 50km 달릴 수도 있고 100km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유 있게 가는 거죠. 근데 4기통을 가지고 200km 달려면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고 300km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 엔진의 용량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차원을 다른 노력을 하면 엔진이 4기통, 6기통, 8기통, 12기통이 되는 겁니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까지 봐왔던 이 정도의 세상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노력하는 경험을 하면 모든 분야에서 자신감을 얻으실 거고 성취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이런 말씀 드리지 못했을 거고 지금의 이런 위치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시겠지만 내가 2달, 3달 죽었다 생각하고 미친 듯이 뭐 하나에만 몰두해보자. 그렇게 하면 바뀝니다. 그 부문에 대한 역량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하여튼 꼭 그런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자신감을 얻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중구난방에다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3편에 걸쳐서 공부의 본질에 관한 얘기, 모든 시험에 통용되는 사업시험 공부법 얘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동기부여 차원의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얘기 들어서 감사하고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